한미양 지도부 회의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 브리핑입니다.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북한 목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 실시해야 8일 금방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저반 경계작전에 실패한 육군 234단 소속 정모일병이 서울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 사망했습니다. 정모일병은 삼척항 인근 해양소총 상황병이었고 6월 15일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근무를 섰으나 북한 목선 입항 당시는 비번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SNS상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정모일병을 조사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 당국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사건의 진상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군의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의 표류로 바꾼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해서 국가안보 최고위층 가운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고 국가안보가 구멍이 난 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당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소형 목선 무단 입항 사건을 비롯한 담당 해안 소초 병사의 사망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국회 국정조사가 아니고서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다른 야당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의무 수행하기에 자질 부족한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동성애에 관한 입장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법사위 제출 답변서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반동성애 국민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생명인권 부모 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8일 문 대통령은 동성애 옹호자 윤석열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퇴하라는 내용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거짓말로 국회 청문을 통과하려고 했고 만나지 않았다, 추천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부적합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대통령 탄핵 자체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보여주고 있듯이 거짓의 탄핵에 의해서 만들어진 억지 타당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결정.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우선 2017년 3월 10일 관련된 자료 요청을 20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당시에 경찰의 배치가 왜 전북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 배치가 됐는가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경찰과 소방, 서울시 간의 통신 기록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안국역 4번 출구에서 많은 분들이 질식하거나 밟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안국역 4번 출구를 왜 차단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국역 4번 출구에 은빛 차단막이 쳐져 있었다는 이런 증언이 있고 그것이 동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분이 관할 경찰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셨고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5분이 돌아가셨고 그 5분의 억울한 죽음이 경찰의 방어벽과 잘못된 방어, 스피커의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왜 스피커가 떨어지는 차량에 올라갔고 왜 집회하는 분이 가서 운전을 하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지, 왜 그 차에 많은 무기들이 실려 있었고 하필 문이 열려 있었고 열쇠가 꽂혀 있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불법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9일 제가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6.25 그 당시에 애국국민들은 200명에 불과했고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우리가 저항하고 폭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진압하는데 2,400명의 경찰이 에워싸고 또 50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진압을 하고 거기에다가 용역깡패 57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70명으로 알았는데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서에 보니까 570명이었습니다. 570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했고 소방이 100명 있었습니다. 근데 200명을 진압하는데 소위 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3,500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경찰청장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용역깡패에 의해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고 폭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배치됐다고 하는데 무차별적인 폭력 깡패에 의한 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경찰은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방조죄로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3월 10일뿐 아니라 2019년 6월 25일에 대해 9일 공개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에 대한 폭력 장면 유튜브 방송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을 것입니다. 장관에게는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다른 행정대집행에 맞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행정대집행은 건물이나 건축, 가건물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행정대집행법에 맞지 않게 드러내는 것은 폭력뿐만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보를 받기로는 부천 쪽에 있는 조폭 간부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쭉 둘러보고 또 행정대집행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사람이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집행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당사는 헌법 제8조 1항 헌법 1987년도 9차 개정에서 광범위하게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해서 헌법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헌법 보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광화문 광장에도 녹색당이나 문화연대나 참여연대, 4.16 연대가 불법 텐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또 불법 촛불 집회도 여기서 무수히 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은 시청 앞에서 101일간 했는데 그런 선례를 봐서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당법 여러 군데에서도 정당 활동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조례로서 이렇게 정당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적 싸움에서는 우리공화당이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동안 행했던 여러 단체들의 불법 행위하고 지금 우리공화당의 상황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천막 당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14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정당 활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정당이지 이러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정당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천막투쟁을 통해 꼭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한일 간의 현관계, 지금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지금 한미일 관계가 최악의 악화 상황인데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그 부담은 기업과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 협상이 궤도에 올라오지도 않고 계속 안보 쇼만 하다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길을 잡고 가는 이 순간에 한미일 연합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면 결국 좋은 것은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새빨간 정권입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외교뿐만이 아니라 안보 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히 무능한 정권에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로남불도 자기들끼리의 말이지 이것이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이 정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의 정통성까지도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지금의 관계, 지금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홍문정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자칭 우리 공화당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 우리 공화당이 생긴 이후에 저희가 당명을 개정하고 여의도나 정치권에서 하도 막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등 어떤 사람들은 뭐 이름까지 시비를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라고 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선관위에서 뭐 우리 공화당이라고 이름을 해주는 걸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공화당이 지금 화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많습니까? 홍문정이 뭐랬다, 조원진 대표가 뭐랬다, 만났다 안 만났다, 뭐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어쨌다.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 땅의 친북 종북을 뿌리 뽑고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공화당, 이미 여러 가지로 천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명이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뭘 그렇게 아는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TV를 보면 심심치 않게 우리 공화당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얘기가 나오면 뭘 그렇게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것이다. 참으로 요즘 TV나 여의도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로 저 스스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른바 우리 공화당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 공화당 전문가들은 잘 모르면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겠으면 입을 다물든지 하지, 제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저번에 유세하면서 우리 애국 집회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저 홍문종을 만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 공화당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만나고 싶다는 것을 홍문정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뭐 뻥이다, 어떻다 합니다. 9일 오늘도 홍문종 제가 몇 사람 만난 걸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오늘도 자유한국당 몇 사람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TK 모 의원님 3선 이상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하고 겹치는데, 자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니까 겹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던지,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하던지 해야지 이게 어디 살겠느냐고, 제가 지금 만나서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를 지금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입 좀 다물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 또 하여튼 다양한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고, 제가 전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저한테 대구에 공천 주면 자기도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입당을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만, 본인이 회개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모를까.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발 아는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가 정당한 우리의 의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 위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막 당사에 관한 전문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천막 당사가 어떻다, 저리하다. 대부분 지금 언론들이 우리 천막 당사에 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JTBC가 됐든 몇몇 언론들이 와서 잠깐 찍어가고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천막 당사가 무슨 불법 텐트인 것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제가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아고라, 광장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여기 촛불을 비롯해서 세월호가 그동안 5년 가까이 썼고, 그 다음에 좌익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여기를 계속 썼지 않았냐? 이제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에서 정당한
우리 의견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슨 폭도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물건을 강탈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유일한 행위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폭도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계고장이 수없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계고장을 그렇게 받았으면 불법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텐트는 계고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 민의를 대변한다고 해서 5년 동안을 가까이 놔뒀다. 5억 원을 줬다. 5억 원을. 그리고 2억 원씩이나 들여서 또 저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공화당에다가 1억 4천만 원 넘게 내놓으라고 서울시가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내야지 왜 우리가 냅니까? 깡패를 동원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에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가 최고위원회에 회의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합니까?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왜 마치 무슨 불법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동원해서 불법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을 폄훼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됐건 박원순 시장이 됐건 그 누구도 우리의 정당한 이유, 우리가 정당하게 부르짖고 있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도 시장 해먹는데 지장이 없고 본인도 서울시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와보고 얘기하자고 와보지도 않고 맨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듣고 아까 조원진 공동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뭐 깡패들 동원해서 여기 순회를 했다는데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뭐 박원순 시장 오면 때릴 겁니까? 커피 한 잔 주고 우리가 잘 대화할 텐데 왜 못 오는 것입니까? 여기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왜 안 옵니까? 오시란 말입니다. 와서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박원순 시장 말이 오르면 우리가 천막당사 거둘 것입니다. 와보지도 않고 뭘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정말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가 정당한 우리의 의견을 이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10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